수업에 들어오신 학생들은 제가 질문 하나 올렸거든요. 질문요. 그래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은 요거고요. 입니다. 제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제목은 이거죠. 7주 차고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1교시 질문 하나 올렸는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이제부터 이진 검색 트리잖아요. 그렇죠? 이진 검색 트리를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노드의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요. 그렇죠? 보통 트리의 가장 버텀, 바닥에 있는 노드를 우리는 리프 노드 또는 터미널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 중에서 트리의 가장 위에 있는 노드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의 가장 위에 있는 노드를 뭐라고 부르는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을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신 학생들은 출석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학생, 김경원 학생 답변해 주셨고요. 나머지 학생도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트리라고 하는 것이 계층적인 형태의 자료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한 학생 답변해 주셨고요. 들어온 학생들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들어온 학생들은 채팅창에다가 출석을 좀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더블 체크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권태현 학생 오셨으면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배진석 학생도 출석하셨으면 답글 남겨주시고요. 예, 3명 좀 하셨네요. 지금 배진석, 서보선 학생 해주셨습니다. 배진석, 서보선 학생 남겨주셨고요. 유승관 학생도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권태현 학생도 예, 보이시죠? 질문 올렸거든요. 예. 윤관 학생 하셨고 황보민호 학생 하셨습니다. 황보민호 학생, 그 다음 윤관 학생 해주셨습니다. 권태현 학생 출석하셨으면 이거 부탁드려요.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명, 8명 학생이 들어오셨네요. 8명 학생 들어오셨는데 지금 5분이 지금 답을 해주셨고요.
예, 이서정 학생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답을 해주세요. 예, 권태현 학생 들어오셨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현 학생 답변해 주셨고요. 확인해 볼까요? 일단 권태현 학생 답변해 주셨고요. 김경은, 김재용 학생 하셨네요. 김재용 학생 해주셨습니다. 김영진 학생 아직 안 오셨나요? 서영권, 홍민호. 지금 8분 들어오셨네요. 오늘 출석률이 자주 한가요? 그런 것 같은데. 이서정 학생 답변 좀 부탁드려요. 음, 이서정 학생 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어오셨으면, 예, 여기 보면 제가 화면 공유를 했거든요. 7주차 1교시 문제를 올렸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준 학생 오셨나요? 김명준 학생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최현석 학생 오셨고요.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수업을 제가 진행할게요. 오늘 지금 8시, 9시 5분인데요. 잠깐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 들어오신 학생들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일단 체크한 학생들은 제가 일단 부르지 않고 지금 답변이 없는 학생들만 일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학생 중심으로 해서 부를게요. 허진웅 학생 오셨나요? 허진웅?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결석이고요. 김우형 학생? 김우형? 김우영 학생도 아직 안 오셨고요. 장상현 학생 안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박창원 학생 안 오셨고요. 오세진 학생 안 오신 것 같아요. 윤준병 학생 안 오셨나요? 네, 윤준병 학생 안 오셨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출석률이 저조한데요. 하창호 학생
최석청 학생, 답변이 없으시네요. 그 다음에 김재호 학생, 김재우, 예, 김재호 학생도 오늘 답변이 없으셨어요. 저장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학생들은 항상 여러분들 제가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답글을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 10명 학생 오셨어요. 10명 학생. 공유를 좀 중지하고 답은 잘 아시겠지만 루트입니다. 루트 또는 루트 노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검색 트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좀 슬라이드 쇼로 바꿀게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진행할 내용은 검색 트리. 검색 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색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리예요. 트리라고 하는 트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층적인 형태의 자료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자료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트리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자료를 찾는 용도, 검색의 용도로 만든 특별한 트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일단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알고리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단계는 일정한 그 단계를 수행하면 당연히 종료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종료가 돼야 되고 각각의 그 단계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은요, 하나만 있지 않고 사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료를 정렬하는 것 역시 우리가 어때요? 기본 정렬 알고리즘하고 고급 정렬 알고리즘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정렬 알고리즘도 몇 가지가 있었죠? 자, 버블 정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정렬도 있었고 삽입 정렬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고요.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세 가지예요. 그리고 고급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나요? 맨 처음에 병합 정렬이 있었죠. 그렇죠? 병합 정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퀵 정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맨 마지막으로 다뤘던 게 힙 정렬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을 배운 것만 하더라도 6가지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알고리즘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했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고민했었나요? 뭘 고민했나요? 그 다음에 고민한 것은 바로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이 얼마나 적은 공간을 요구하는가, 자원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자원을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였었어요? 자, 얼마만큼의 자원을 사용하는가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가,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되는가. 자, 어느 게 더 중요했었나요? 답을 알려주세요. 예, 그렇죠.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는 어땠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자료의 크기가 상당히 큰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큰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 복잡도라고 했고요. 영어로는 time complexity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죠? 점근적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점근적 분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표기법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자, 그러면 점근적 분석 방법에서 표기하는 방법으로 상하는 뭐를 사용했었나요? 상한? 상한이죠. 상한은 어떤 표기법을 사용했나요? 예, 그렇죠. 소문자 오가 아니라 대문자 오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게 빅 O 노테이션이었고요. 그러면 반대로 하하는 어떤 걸 사용했나요? 하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시계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죠. 뭐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서보선 학생만 답변해 주시네요. 예, 그렇죠.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근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증가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함수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측정했고요.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기본 정렬 알고리즘과 고급 정렬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결국은 시간 복잡도, 점근적인 분석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고급 정렬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얼마였냐면 B고 얼마였습니까? N 로그 N이었습니다. 그렇죠? N 로그 N이었고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N 로그 N이었죠. 그리고 기본 정렬 알고리즘 같은 N 제곱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 리커런스라고 하는 거죠. 리커런스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알고리즘들을 봤더니 여기 나 있는 것처럼 호출을 사용하는 재기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전체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약 30% 정도는 사실은 재기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기 호출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기 호출은 어떤 형태로 표현했었죠? 수학의 점화식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점화식으로 표현되어진 알고리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점근적 분석을 했었나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꿨죠? 요거를 다시 바꿨었죠. 기억나세요? 자, 얘를 어떻게 바꿨나요? 자, 얘를 어떻게 바꿨죠? 다시 2 곱하기 t 4분의 n 플러스 c. 자, 이렇게 대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반복해서 뭐라고 있죠? 이 부분을 바꾸고 있죠. 그렇죠. 반복 대치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반복 대치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유도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제가 문제를 하나 올렸는데 그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과제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복 대치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이제 기본 정렬 알고리즘과 여기 있는 것처럼 고급 정렬 알고리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검색을 위해서 트리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였죠? 우리가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 개수가 몇 개입니까? 8개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5를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몇 번 비교를 해야 될까요? 내가 5를 찾겠다. 몇 번 비교하면 5를 찾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서보선 학생이 했던 것처럼 5번 만에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 5번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렇죠. 이진 검색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료의 가운데 위치를 찾아요. 지금 가운데 위치는 어디죠? 자, 가운데 위치는 자, 4.5가 되니까 여기 소수점을 버리니까 4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위치를 찾아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값하고 맨 처음에 비교를 합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있는가? 자, 그러면 찾으려고 하는 값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없죠? 그러면 이 해당되는 자료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지금 자료가 정렬돼 있으니까요. 왼쪽에서 찾으면 되나요? 오른쪽에서 찾으면 되나요? 자, 현재 열었던 카드가 4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한 번 비교를 했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가운데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럼 가운데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5부터 8이니까 가운데 위치는 얼마가 됩니까? 누가 계산 좀 해주세요. 소수점 이하는 버리시면 됩니다. 6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6. 자, 6을 찾습니다. 자, 그럼요. 현재 상황에서 6을 딱 봤더니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어디서 찾으면 돼요? 자, 어디서 쓰면 될까요? 지금 5, 6, 7, 8. 자, 어디서 찾죠? 6이 더 크니까 왼쪽에서 탐색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자, 탐색 공간이 얼마로 줄었죠? 이제
딱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5 하나 남았죠. 자, 그러면 지금 탐색 공간이 하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가장 시작하는 위치 레프트라고 할게요. 레프트, 라이트도 여기죠. 여기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5를 찾았나요? 예. 그럼 제 질문 드릴게요. 몇 번 비교했나요? 자, 간단하게 하면 5 플러스 5 해가지고 2로 나눴더니 5니까 5의 위치 딱 갔더니 해당되는 값을 찾은 거예요. 몇 번 비교했나요? 3번 비교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5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비교하면 5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진 검색, 이진 검색이죠. 반씩 나눠서 검색을 하게 되면 3번 만에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진 검색을 할 때 배열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열의 시작 위치하고 배열의 맨 마지막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가운데를 알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배열의 시작하고 배열의 마지막을 알아야지만 이진 검색 하니까요. 그렇죠? 이진 탐색을 하니까. 그리고 자료가 만약에 여기 연결 리스트에 있다라고 하면 가운데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찾아야 돼요? 자, 연결 리스트에서 자, 가운데 위치를 어떻게 찾으면 되죠? 자, 가운데 위치를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연결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제목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 검색 트리가 왜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자료를 배열이나 또는 연결 리스트에 넣어서 찾아도 될 텐데 왜 굳이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연결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연결 리스트에서 가운데 위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되죠? 질문 드려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김명준 학생 오신 것 같은데 답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가운데 위치를 찾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3이 가운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거죠. 김명준 학생 답변 없으시네요. 그러면 장상현 학생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어떻게 하면 가운데 위치,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답이 없으시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황범인우 학생?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아무도 답변이, 제 혹시 제 소리 들리세요? 예, 예. 그러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1, 2, 3, 4, 5가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있는데, 가운데 위치가 3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질문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자료 구조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연결 리스트 배우셨을 것 같은데, 연결 리스트의, 자료 연결 리스트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제가 질문 드렸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의 자료가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시작 위치하고 끝 위치를 알면 가운데 위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하면 가운데 위치를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잠깐, 아이고, 넘어갔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가운데 위치를 찾으려면,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는 항상 이렇게 헤드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어요. 헤드 노드. 그렇죠? 맨 처음에 있는 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 맨 마지막 위치를 가리키는 테일 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헤드 위치하고 테일 노드 사이에 몇 개의 자료가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알고 있으면 지금 가운데 위치, 가운데가 몇 번째 노드인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가운데 위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링크를 따라가서 해당되는 값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진 탐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정렬돼서 정렬돼서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어도 가능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가운데 위치를 찾으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트리를 처음부터 쭉 끝까지 가봐야지만 가운데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검색을 위해서 이진 검색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진 검색을 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 검색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예, 예.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색 트리라고 하는 특별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검색 트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검색 트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레코드와 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자, 뭘 설명드린다고요? 레코드와 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료 구조 수업 시간에는 배우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 우리 학부의 수업으로 개설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실습 과목 들어보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손 들게 해주시면 돼요.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아무도 수업을 안 들으셨나 보다.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서보선 학생? 그때 얘기하는 레코드와 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진 검색 트리와 같은 자료 구조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키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여요. 사실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레코드와 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각각 이진 검색 트리의 검색, 삽입, 삭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넘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이진 검색 트리 배우려면 일단 구조체에 대한 개념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C 언어의 포인터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트리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계층적인 형태의 관계를 표현할 때 트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 뭐 패밀리 트리, 당연히 트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요거 잠깐 볼게요. 트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트리의 높이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 답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걸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노드를 우리는 무슨 노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까 답변해 주셨죠? 그렇죠. 루트 노드죠? 자, 루트 노드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높이가 얼마죠? 루트 노드는요. 높이가? 반대예요. 루트 노드는 높이가 0이에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당연히 그러면 높이가 얼마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얘는 1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3입니다. 그래서 트리의 높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3이라고 불러요. 3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이진 트리 배우셨죠? 완전히 이진 트리 배우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자, 루트 노드는 개수가 몇 개가 몇 개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지만. 루트 노드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한 개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의 높이, 2의 높이니까 루트 노드의 개수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2의 1, 높이가 1인 위치에 있는 노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죠? 2개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1인 경우에는 최대 2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높이가 2인 위치에 있는 노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4예요. 자, 그럼 노드의 위치에 높이가 3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8입니다. 그렇죠? 자, 이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전체 트리의 높이가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진 검색 트리는요, 항상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거 잠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레코드, 그 다음에 필드, 검색 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자연스럽게 검색 트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는 시간 10분만 갖고 10분 정도 있다가 진행할게요. 자, 조금 이따 봬요. 예. 그리고 늦게 오시나